이번 영상에선 가덕 신공항 관련주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일 발표가 나죠? 김해공항에 대한 이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가 내일 납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이제 가덕 신공항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고, 또 어떤 거는 많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아직 좋은 자리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순심이가 안 놀아준다고 승질 부리는데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쭉 시간을 보면 적당히도 좀 더 올라가 있어요. 유일하게 세명전기는 떨어져 있지만 영흥 2.7%, 그리고 영화금속이 5.52%, 부산산업이 1.63%, 세우글로벌이 2.60%, 동방성기가 3.43%, NK가 6%에서 NK가 제일 반응이 빠르고요. 인터지스가 1.79%, 자, 성우테크는 0.76%, 이렇게 시간에 다 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 내일 만약에 어떻게 됐든 이 종목들이 방 떠서 출발할 때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 방 떠서 출발해서 상한가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쳤어도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매매 습관을 들이다 보면 한두 번은 먹을 수는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했는데 뉴스에 너무 쫓아다니고서 사게 되면 나중에 한번 큰 낭패를 봐요. 그래서 아예 그런 습관은 들이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사게 되더라도 좋은 자리, 좋은 위치, 지켜야 될 자리, 지켜줄 자리, 또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안착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 매수하시는 게 해도 제일 좋고요. 그렇게 해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들고 왔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세명전기 먼저 볼게요. 세명전기를 보면 세명전기는 유일하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보시면 떨어진 주식이, 다른 건 다 올라가 있는데 세명전기도 이 가덕 신공항 관련주 약간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면 원래 세명전기는 전기주들은 사실 대북 충전주예요. 대북주로도 많이 엮여 있어가지고 예전에 그 대북주 때문에 되게 핫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월봉에서 장기 추세가 쭉 우하향으로 있게 됩니다. 우하향으로 있다가 언제부턴가 바닥을 잘 지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또 창궐해서 막 우리나라 주식 무너지고 다시 웬만한 주식들이 복귀를 하는 과정에 유일하게 세명전기는 복귀 못한 주식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이 바닥권에 있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바닥을 튼튼하게 잘 지지면서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식의 추세가 상향으로 틀은 건 아니고 단지 그냥 박스권에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단기 박스권에 딱 갇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7개월째죠. 그러면서 황금개월선이 20개월선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봉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옆으로 가는, 당연히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게 되죠. 똑같은 거니까. 일봉에서도 이렇게 보면 짧게 당겨보면 아주 큰 이런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데 대량 거래가 한번 실렸네요. 시가가 8%고 저가가 마이너스 1.24%입니다. 저는 바닥권에서, 일봉에서는 이게 바닥권인지 모르지만 월봉에서는 이게 바닥권이 되죠. 이렇게 바닥권에서 뭐 이제 한 달에 큰 대량 거래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이렇게 딱 대량 거래가 터진 거를 되게 수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평소에 거래량이 하도 없어서 뭐 13만 주, 5만 주, 10만 주도 안 되는 거래량이 갑자기 6, 7만 주가 터진 것 뿐이고, 보통 주식 때 대량 거래량 비교하면 큰 거래량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차트 상황을 보시면 주봉에서 옆으로 가고 있고 이제 5주선을 살짝 올려놓은 상태예요. 거기서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중바닥인 이렇게 쓰리바닥을 때렸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쓰리바닥을 때렸고 황금선 위에 딱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황금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 바닥권 선만 깨지 않으면
아니면 이 주식은 여기서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 대량 거래 때문에 그래요. 요 자그마한 대량 거래 때문에 한 번 더 튈 확률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현 주가를 기준으로 저항선을 그게 되면 여기가 돼요. 지금 못 뚫는 자리 있죠. 여기. 그 다음은 저항선 여기가 됩니다. 사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진짜로 그 김해공항이 백지화가 될지 안 될지 뉴스 뜨기 전 절대 모릅니다. 그냥 우리끼리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 조금 더 먼저 움직이는 거죠. 예상하고 백지화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린 모릅니다. 단지 그렇게 예상만 할 뿐이죠. 그렇지만 주식은 대응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 주식이 결국 날아가는 어떤 결정을 치려면 내일 거래량과 함께 이 변곡점 위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라고 안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방 떠서 꼭대기에서 딱 잡아버리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쫓아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전제는 일단 쫓아가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주식의 매수 타점은 첫 번째 변곡점인 이 자리를 지금 깔끔하게 뚫고 안착할 때가 제일 좋은데 뚫었는데 안착을 못하고 오늘 5일선을 회복한 양봉이 하나 생겼어요. 그 내일 5일선 같은 데서 출발할 때가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고 떴다 하더라도 이 변곡점을 위에서 출발해서 그 자리를 단단히 지켜줄 때 매수하는 게 세명전기의 대응법은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가 영흥이죠. 영흥을 보시게 되면 벌써 그런 반응이 있는 전인지 몰라도 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중요한 박스권 하나를 이렇게 뚫었어요. 이렇게 일봉에서 뚫어서 이 밑에 물량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딱 뚫어놓고 지금 이때 지지를 잘 해줬어요. 돌파 후 안착 지지까지 딱 해줬습니다. 해주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죠. 월봉의 추세를 보면 바닥 탈출형이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지금 우상승으로 탈출형이고 황금 20개월선까지 복귀해준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60개월선 맞고 잘 떨어지죠. 이렇게 자꾸 이번 달도 저저번 달 떨어졌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번 달에는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봉에서 이렇게 우상향을 뻗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주선을 회복해 놓고 제가 그랬죠. 이평선의 밀집이 돼 있을 때 우상향을 틀으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양봉 두 개와 함께 바로 빵 떴습니다. 떴는데 이 주봉을 기준으로 우리가 저항선을 거는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이 저항선을 첫 번째 저항선을 오늘 살짝 위에 올려놨어요. 좋은 지표죠. 아직 월요일이고요. 그러면 내일 같은 날 빵 떠서 출발할 수는 있는데 자 이렇게 돼요. 일단 스윙을 하는 제 관점에서 보면 이 주식은 이런 데서 못 샀으면 두 번째 살 자리는 박스권 탈출할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려놨던 박스권 탈출한 자리가 요 자리가 되죠. 이렇게가 됩니다. 근데 여기를 벌써 돌파해 나가서 이렇게 높은 자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벌써 이 주식은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할 만큼 다시 들어갈 자리는 어렵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방 떠서 출발하지 않고 요 정도 자리, 요게 일봉에서 최고점이에요. 요 자리입니다.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1515원이 돼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1515원 위에서 출발해서 저 1515원을 단단히 짚고 완벽하게 돌아나가 주면 매수할 한 거예요. 근데 이 1510원 밑에서 출발해서 다시 떨어지면 이 주식은 그 뉴스에 상관없이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일봉에서 이 고가를 돌파하고 안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은 그래서 저 가격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격으로는 1515원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성우테크로입니다. 사실 저는 모든 차트 중에는 지금 성우테크로이 제일 마음에 드는 편인데 이 성우테크로는 반도체 관련주죠.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 관련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좀 있어요. 꼭 이 친구는 죄송합니다. 꼭 이 친구는 가덕신공항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반도체로다가 좋은 모멘텀이 있는 친구예요. 월봉을 보시면
우상향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지하고 있다 5개월 동안 두 달의 조정을 거쳤는데 대세 하락이 되는 월봉 5개월선을 깼어요. 그 변곡점도 깼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죠. 대신에 그 밑에 단단한 지지선인 10개월선을 디뎌줘야 되는데 드디어 디뎠습니다. 디디고 이렇게 돌아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개월선 회복을 앞두고 있는데 5개월선 회복을 할 때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 회복을 같이 해줘야 돼요. 황금주선 20주선이 맞고 있죠. 그렇지만 이때 이제 주봉의 변곡점이 7,342원이 되고 거래량이 여기서 계속 실려 나가기 때문에 이 주식은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우상향을 5개월 동안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잘 돼 있죠. 돼 있다가 2,000원에서 9,000원까지 얼추 450%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드디어 가격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가격 조정이 들어왔으면 반드시 기간 조정이라는 거래요. 기간 조정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이 자리들이 월봉에서 10개월선 자리가 돼요. 턴을 하고 이쁘게 드디어 이렇게 황금선 위에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표예요. 황금선 위에 올려놓을 때 거래량도 실렸습니다. 중간중간에 툭툭 거래량도 터져서요. 이 주식은 이렇게 됐을 때 이 황금선 근처에서 매수. 이게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죠. 매수 저항선 여기지만 여기 맞고 떨어지지만 거래량이 이거보다 조금만 더 실리면 이건 빵 뚫어요. 뚫으면 그 다음부터 매물대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은 추후에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내일 그 가덕 신고항 같은 거랑 묶여가지고 방 떠서 출발하면 역시나 이 친구도 쫓아가 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호테크로는 여러모로 좀 괜찮아요. 이제 여기 오수선 회복과 함께 상승 여력이 있고 1차 저항선이 6,400원 상한가 근처죠. 이런 데까지 얼마든지 갔다 올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주식이에요. 월봉 5개월선 회복이 시급한데 월봉 5개월선 회복만 해주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영화금속입니다. 영화금속 마찬가지로 영흥 영화금속 이런 거 대표적으로 가덕신공항 대장주 역할들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저도 거래를 했었고요. 이 영화금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대량 거래가 함께 뚫었어요. 이 중요한 자리를 대량 거래 함께 뚫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중요한 자리를 뚫을 땐 반드시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빵 다 뚫었습니다. 뚫어놓고 저번 주 목요일날 뚫었고 금요일날 안착했고 오늘도 날라갔습니다. 이 저항선 끝까지 살짝 밀렸다 갔죠? 이렇게 살짝 밀렸다 갔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아까 그 성호테크랑 똑같이 5개월선을 깨고 위험했지만 이 강력한 이 지선이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이 자리에 엄청나게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지지선을 요 선들을 이 밑에까지 오지 않고 딱 딛고 돌아 나갔습니다. 돌아 나가서 그 가덕신공항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죠? 빵 때려놓고 5개월선 뒤에 올려놓고 전고점도 다 뚫어놨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내일 만약에 김해신공항 관련해서 이 방 떠서 출발할 확률도 있고 뭐 상한가에 출발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바로 제일 위험한 친구죠. 내일 대장주로 만약에 딱 붙어서 상해부터 출발한다라면 역시 보통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상한가 따라잡기나 뭐 또 이런 걸 잘 하시는데 그렇게 저는 그게 무모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거고요. 뭐 그게 큰 반응이 없어서 이 주식이 만약에 요 변곡점 이 밴드 상단 아니 박스 상단 이런 쪽이나 5개월 5일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날아가 준다면 그때는 매수할 마음이 있지만 역시 빵 떠서 출발할 땐 저한테는 빠이빠이입니다. 부산산업은 일단 10만원대가 넘는 주식이라 이 주식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부산산업 빼는 게 낫겠어요. 월봉에서도 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자, 동방성기도 마찬가지로 영화금속 같이 대장주 역할을 잘하던 친구인데 똑같죠. 영화금속하고 월봉 차트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이렇게 잘 딛고 5개월선 회복하고 전고점 근처 와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변곡점 하나를 뚫어놨는데 이 자리에 변곡점을 뚫었으면 안착하는 그 주가 필요한데 그게 오늘이었어요. 월요일. 그래서 이 자리에가 싹 끝났습니다. 작업이 이렇게. 그래서 다시 딱 딛고 돌아나가 오늘 저가 4,140원이 매수 기회였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건 이번 오늘의 5일선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봉에서 변곡점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다 뚫어놓은 거죠. 근데
저항선 하나 가벼운 게 있는데 요거 맞고 떨어졌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내일 같은 날 출발할 때 우리가 어떤 스윙 개념에서 이런 자리에 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황금선을 이렇게 돌파해주는 스윙 개념에서 살 수도 있고, 두 번째 이 자리를 놓쳤을 때는 박스권 상단 돌파를 잘 보는데 요렇게입니다. 자, 만약에 내일 출발할 때 너무 급등하지 않고 이 박스권 상단 위에서 출발해서 이 자리를 지지하고 잘만 지켜준다면 여기서 돌아나갈 확률이 높아요. 크게 갈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예전에 대장주 역할도 많이 했었고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단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그냥 쭉 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일 이 친구가 높게 떠서 출발하면 역시 잡지 않는 게 정답이고요. 상한가 가도 그거는 내복이 아니구나 하고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출발을 했지만 요 박스권 상단에서 출발을 했지만 바로 밀고 내려오면 그거는 뭐 김매공이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냥 추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급락을 맞아요. 이런 테마주들은. 그러니까 내일의 이 선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주식을 매매하실 분이라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잘 보는 게 좋습니다. 상황은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이 박스권을 다 뚫어놓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 이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거니까 가만히 잘 지켜볼 필요는 있는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NK예요. 이 친구가 가장 세게 반응했죠. 6%.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 가볍고 1000원대다 보니까 이렇게 당연히 이제 재무는 단단하거나 좋아 보이진 않는데 단순히 테마주리 엮여 있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이제 바닥 탈출형 주식이고 요번에 황금 계열선이 20개월선을 회복하고 돌파하려고 그래요. 요 3 바닥에서 못 가졌고요. 이렇게 3월 달에 코로나 할 때 무너졌는데 크게 회복 못하고 이제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박스권이고요. 이 이평선의 기억이 굉장히 이쁘게 잘 모여 있어요. 이렇게. 이건 이제 급등 초기가 돼요.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에 이제 급하락이 되는데 정확히 딛고 지금 돌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황금선을 딱 회복을 해서 안착을 해주는 자리가 중요한데 오늘 이쁘게 안착을 딱 했어요. 하루 종일 지켜봤으면 아마 굉장히 지겨웠을 겁니다. 이거. 그렇지만 이렇게 잘 안착을 했고요. 현주가를 기준으로 지지선 여기가 되고요. 저항선 여기가 돼요. 이 쌍봉을 때린 자리 113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저항선 몇 개를 거놓을게요. 첫 번째 저항선들이 여기가 되고 두 번째 저항선 여기가 되고 여기 많은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내일 출발할 때 벌써 시간의 6%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번째 저항선 이 위에서 출발할 확률이 높죠. 뭐 상한가에 붙어서 할 말은 없는 거고, 내일 만약에 황금선 근처에서만 출발해 준다면 오히려 땡기고 한번 외세올만 하죠. 손절의 가격이 짧고, 대신에 이 위에서 출발했을 때는 명심하셔야 될 게 역시나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해야지만이 깼을 때 바로 손절할 수 있는 이게 돼요. 이 위에서 빵 터서 출발할 때 잡으시면 여기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고 돌아온 자리까지 굉장히 아파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꼬리 달고 못 돌아가고 뚝 떨어졌다. 그럼 손실금이 엄청 세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봉을 보시거나 아니면 일봉에서 보셔도 그거는 꼬리 달고 딱 올라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보고 침착하게 매수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또 하나 인터지스가 들어와 있어요. 이 주식도 그 가덕 신공항으로 엮여 있더라고요. 이 주식도 똑같이 동방성기나 영웅처럼 이렇게 바닥 탈출형 주식이고 황금선 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같은 패턴이죠. 이렇게 변곡점을 굉장히 잘 돌파해놓고 저번 주에 이번 주 월요일 오늘 첫날부터 안착을 딱 이쁘게 하고 돌아나가고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근간에 조용하던 주식이 지금 거래량이 터지는 너무 이쁜 모습이고, 그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딱 잘 돌파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내일 만약에 빵 떠서 출발해서 저 위에서 출발하면 잡지 마시고요. 만에 하나 이 변곡점, 즉 제가 그런 변곡점 여기서만 출발해주고 요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 그러면 그냥 홀딩 하셔도 돼요. 홀딩 하셔도 되는 이유는 내일 그런 이슈도 있고 또 이 친구는 다른 종목들과 틀리게
이 변곡점을 간단하게 이렇게 잘 뚫어주고 요새 특히 거래량이 들어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자리만 내일 방 떠서 출발하지 않고 이 근처에서만 지켜주고 잘 돌아나가 준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좋은 주식 같습니다. 이렇게 가덕 신공항 관련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내일 급하게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이 가덕 신공항 관련주를 매수나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으면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찍어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백지화가 될지 신공항을 가덕으로 할지는 그것도 테마주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서 무조건 방 떠서 출발할 때 그 갭이 보통 1, 2% 안쪽이라면 혹시나 모르지만 15%막 10%, 20% 이렇게 급등와서 시가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사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진짜로 내일 그렇게 안 되고 간단하게 1, 2% 출발하고 또 다시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항선과 지지선, 박스권 탈출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천천히 아침에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매수나 매도를 하셔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꼭 명심하시고 내일 좋은 매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